안녕하세요. 아, 오늘 요거 가져오셔야 돼요. 요거를 지난주에 도시개발법하고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거 개정된 거 있죠? 요거 별책 요거는 껍데기 보면 7월 17일 시행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정비법 이렇게 개정 손본 거 하고 지난달에 나온 시행령 반영해서 별개의 책자를 만드는 건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교과서 310페이지를 보시면은 교과서 310페이지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그렇죠? 요 책은 작년 연말에 책을 쓴 원고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행령이 대통령령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뼈다구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시행령이 나왔기 때문에 얼추 프린트로 해서 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원가를 사게 하려면 그냥 복사용지 같은 아침에 여기 프린트 받는 거 있지요. 그런 종이라면 3분의 1인데 종이도 우리 책하고 똑같이 했잖아요. 색깔 넣어서. 그래서 편집하는 데서 그냥 흑백으로 할까요? 그러는데 아니라고, 책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똑같이 만드는 거 편집 똑같이 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못하고 원고 주면 거기서 전문 편집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10페이지부터 우리 요걸 교과서 404페이지까지 있지요. 요거를 요렇게 칼로 도려내고 그걸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런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여기다 끼워 넣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잊어먹지 말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딱 오려내고 그걸 여기다 끼워 놓고, 왜냐면 따로 덜렁덜렁 다니면 잊어먹으니까. 이거 책 받을 때 이름 다 체크했죠? 다시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잊어먹어도. 왜냐면 이거 대충 싸게 하면 3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한 450 들었어요. 이거 한 800부 가까이 찍으니까 여기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책 나간 모든 데 다 이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줬으니까 이걸 이름 딱 체크해서 두 권 이상 못 받는다는 거 알고 하셔야 돼. 천재지변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름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있잖아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집에 던져놓고 또 없다고 잊어먹고 또 달라. 이거 배를 달라고 그래요. 복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학생들 100명 나오는데 200부가 나가요. 아침 프린트가. 그리고 자기는 낙서했다 또 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비싸서. 이거 책이 한 권이잖아요. 120페이지. 여기서 6문제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양이 너무 많아요. 이거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복잡해지고 양도 많고,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아닙니까? 그래서 야는 떨고 다니면서 잊어먹지 말게 책에 딱 끼워 놓고 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딱 펼쳐보면은, 이건 진짜 오늘 수업 끝나고 복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310페이지에 용어 있죠, 용어. 교과서 말고 오늘 별책이에요. 용어가 시험에 꼭 나오는데 이따 정리하고. 자, 여기 뭐가 있는가 먼저 보자 말이에요. 314페이지 가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나오죠. 제일 먼저, 여러분 이거는 절차를 묻는 문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재개발 절차. 제일 먼저 부천시에서 정비 기본계획 짠다. 부천을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정비 기본계획 10년짜리 짜면 2장 넘기면 318페이지를 보면은 정비 계획 수립, 정비 구역 지정이란 거 있나요? 그래서 자, 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그러죠? 그리고 정비 계획, 그 다음에 정비 구역 이라는 그 순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는 게 무슨 법이요? 그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법 제목도 안 외우고 출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뼈다구가 재개발 70%, 재건축이 한 20%,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한 10%. 주로 재개발이 뼈다구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제일 먼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죠? 제일 먼저 정비 기본 계획 이런 자꾸 익숙하셔야 돼요. 익숙해야지만이 문제 풀리고 외워지고 하는 거지. 익숙 단계가 안 가면 절대 안 외워집니다.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정비 계획이란 걸 입안을 해서 정비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정비 구역 지정을 해요.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에요. 이렇게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구역 지정 안 하고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이란 거 있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요. 넘어가고 쭉 넘어가면 자 337페이지를 보면은 정비사업 시행이라고 있나요? 그래서 세 개의 정비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 장 넘어가면 누가 법적으로 시행하는지 이건 100% 시험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 장 반 정도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39페이지 338페이지까지 한 장, 뭐 앞뒤 한 장인데 이거 뭐 배울까? 9페이지까지구나. 9페이지까지. 문제 빼고 나면 한 장 반 정도인데 그럼 염소가 종이 찢어 먹듯이 찢어 먹어도 될 거 아니에요. 한 2장 정도는 뜯어 먹어도 배탈 안 날걸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다다다다 외우고 뜯어 먹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정신이 그런 거거든. 정신이.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은 이게 참 낯선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 347페이지를 가면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나요? 그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 모르면 안 되겠네. 그러죠? 하물며 우리 중개사들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인데 그렇죠? 공인중개사님들인데 그럼요. 그 다음에 쭉 넘기면 조합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오죠. 이게 몇 문제냐 그거지 뭐 나오는 건 뭐 100% 확실하다는 거. 369페이지 가보면은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있지요. 그러죠? 이제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를 받는다. 사업 시행인가 369페이지에 사업 시행인가. 우리 지난주에 개발법 배울 때는 실시계획인가. 그러죠? 시행계획인가 용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시행계획 인가 받아서 시행자 선정이 되면 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뭉태기로 확 넘겨가지고 388페이지를 가보면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있지요. 이런 단어를 자꾸 떠들으셔야 돼요. 관리 처분 계획인가, 관리 처분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런 말 쓰잖아요. 뉴스 엄청 나오는데. 그래서 강남에 무슨 재건축 관리 처분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관리 처분인가 받으려면 분양 신청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고 자 397페이지를 가보면은 5번에 건축물 철거라고 있나요? 줄을 한번 치는 거예요. 1번에 1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은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397페이지요. 그래, 거기서 중간 5번, 거기 1번, 줄 좀 쳐줘. 언제부터 철거한대요? 그런 문장을 외워야 돼요.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외워야 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건축물 철거 언제 하지? 재건축 재개발할 때 했더니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지면 철거하는구나. 그전엔 철거 못하는구나. 그러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자 관리처분 인가 다 떨어지고 이제 더덕 철거할 거 아니에요. 402페이지를 가보면은 공사 완료란 말 나오죠. 준공인가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어가면 404페이지 맨 하단에 이전 고시 등이라고 있나요? 밑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라고 돼 있지요. 다 지었어 이제 새 집 다 지어서 네 것
환지 처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글자 옆에다가 괄호치고 분양 처분이라고 한마디 써요. 옛날 용어 쓰는 거, 옛날 용어. 지금은 그런 용어 안 씁니다만은 옛날에는 재개발할 때 다 끝나서 아파트 새로 지었지요. 그 지어진 주택을 넘겨주는 걸 분양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주택법상 분양받는 거하고 헷갈리지 말으라고 여기서는 안 쓰는 거예요. 이전,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소유권 넘겨준다. 새로 지은 집으로 소유권을 넘겨준다. 옛날 용어로 치면 분양 처분한다. 그러면 청산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그 406페이지 하단에 청산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산금 징수 교부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소멸시효 몇 년? 5년. 공법이니까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하는 거. 여기까지가 도시정비법이에요. 이 절차를 중심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정비구역 지정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비사업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그러면 이 정비사업 시행할 때 조합을 만든다는 게 나오거든요. 조합. 그러면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 이름으로 사업 시행계획 이 절차를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절차 이해 못하면 이 법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조합 이름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시장군수 등에게 가서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인가 떨어지면 시군 등은 인가 고시를 해줍니다. 인가 고시 떨어지면 120일 내에 조합원들한테 그냥 아니 필기하지 마세요. 저쪽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 봐야 되는데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듣기 싫을지 몰라도 100% 보이거든 우리 눈에. 지금 여기를 설명하는데 저걸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강의한 사람 볼 때 양심이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10분 쉴 때 하면 되잖아요. 10분 쉴 때. 그러죠? 그리고 요거 설명할 때 이걸 봐야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떨어지고 며칠 내에 그러지 이런 표현을 자꾸 외우려고 해야 돼요. 뼈다구를 자꾸 해야 되니까 120일 내에 인가받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하고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라고 분양 신청 기간을 통지해 주는데 그 분양 신청 기간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 그 사이에서 줘요. 그러면 20일 연장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조합원들 중에서는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거나 철회하거나 또 제외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현금 청산 들어가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다 받았을 때 그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리 처분 계획이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만들어 가지고 또 인가를 받는 거예요. 시장운수한테 가서. 그러면 관리 처분 인가가 먼저, 사업 시행 인가가 먼저. 사업 시행 인가. 요 사업 시행 인가 받으려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권리와 의무 능력을 가지는 권리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조합을 먼저 만든다. 그리고 조합 이름으로 시행계획서 만든다. 인가받고 분양 신청을 다 받아야 관리처분계획 수립한다. 이 절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떨어지면 자 아까 언제 철거한다고 그랬을까요? 그러죠. 이때 나오잖아요. 이때 철거 공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 완료됐다. 공사 도중에는 시험 내질 않아요.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운수 등의 준공인가 받고 그 유명한 소유권 이전 고시 그리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걸 청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돌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에서 합쳐서 하나 정도 어디서 이렇게 대충해서 내고 그 다음에 세개 사업을 누가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반드시 내고 조합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을 만드는 건 조합 쪽에서 하나 내고 그 다음 시행인가 및 저 뭐 이것저것 잡다하게 하나 순서대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처분 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데서 1개 내지 2개 그렇게 해서 주제를 한 8개 정도에서 9개 정도로 압축하면 거기서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용어부터 또 정리를 해야 돼요. 맨 앞에 가서 310페이지에 용어 정의 있지요. 해서 1번에 정비구역이라면 뻔한 거고 2번에 정비사업 나오죠.
정비 사업이란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다음에 사업 말한다. 자, 1번 줄치세요.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2번은 재개발. 3번은 재건축해서 일단 머릿속에 정비사업 종류 3가지. 그러면 작년까지 정비사업이 6개가 3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로 바뀌면서 2개가 통합되고 막 3개가 통합됐으니까 모든 법이 작년하고 달리 다 여기에 맞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싸그리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모든 작년에 쓰던 요약집 객관식 문제 있잖아요. 단 한 문제도 손을 보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하물며 시장 운수가 시장 운수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맞게 다 바꿔줘야 돼요. 그것 하나라도 틀리면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에 맞춰서 나온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은 시중에 있는 공법 기출 문제들은 그러잖아요. 문제집하고는 다 지난달에 대통령령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걸 반영 안 하고 다 책 팔아먹으려고 막 서점에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객관식 문제는 급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요. 2차는 개정된 게 계속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찬찬히 푸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 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지고는 개념을 잘 안 냅니다. 또 얼마 전에 냈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있잖아요. 이걸 둘이 바꿔요. 개념 바꿔놓고 둘 중에 하나 내면서 이것저것 개념 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리겠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잘 봐요. 험한 얘기 다 나온다고 그랬거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게 아니고 극히 열악합니다. 노블한 건축물이 밀집한 게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합니다. 그러지요? 험한 얘기 다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 달동네 같은 데 미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동그라미, 다세대주택 동그라미, 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이 말 나오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서 저소득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랑 건축물 과도하게 밀집하고 쭉 가면 무슨 사업? 그렇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요. 이 3개 사업을 누가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든. 그럼 얘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산다며요. 그러죠?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스스로 조합 만들어서 한번 잘해봐라고 할 것 같아요?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항상 시장운수, 주택공사 등의 공적 주체가 직접 한다. 그래서 조합 나오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조합 나오면 안 됨이라고 쓸 것도 없어요.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쓰는 것은 일시, 머릿속에서는 누가 도망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합이 시행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그 다음 상업지역, 공업지역 동그라미 해야 돼요. 자, 어디래요? 이게 뭔가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의 냄새가 나잖아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위에는 주거환경 개선은, 자, 여기 지금 재개발 보니까, 그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대요, 열악하대요? 자, 재개발 사업은 개념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 밀집한 해놓고 주거 기능을 개선하고, 상업이나 공업지역이란 말도 나왔지요. 도시환경을 개선한단 말. 그러니까 이 재개발은 주거환경도 개선하지만 도시환경도 개선한단 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의 원뿌리를 알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원래가 재개발 사업이란 게 주택 재개발이 있었고 도심 재개발이 있었고 공장 재개발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는 노후된 단독주택지, 주택지 철거한 사업이고, 요 도심 재개발이 바로 재래시장이나 재래상가 철거하는
상업지역 안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에요. 상가 재개발 또는 공장 재개발은 노후된 공장지역 철거하는 것. 그러니까 요 두 개 철거하는 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목적, 요거는 주거 환경을 회복하는 목적, 주택 새로 짓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 세 개 사업을 다 합쳐서 재개발, 그래서 요게 원뿌리였고, 그 다음에 도심 공장 재개발이 뭘로 바뀌었냐면 도시환경정비 사업이었어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하고 주택 재개발을 합쳐서 재개발 사업으로 바뀐 거거든. 그러면 요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다 철거하고 주택을 건설 공급할 것이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주택만 지으면 안 되지. 상가나 공장도 지어야 되니까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지어주는지도 시험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거 아니에요.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다 포함해서 재개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을 보니까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양호하다. 양호하네.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대요. 그래서 이 재건축은 말이야, 지어진 지 30년 넘는 아파트 단지 철거하는 사업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35년 전에, 예를 들어서 30년 딱 돼서 철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35년 전에, 35년이면 너는 태어났냐? 몇 살이야? 네가? 안 태어났을 때네. 35년 전이니까 그지? 안 태어났구나. 그럼 그때 내가 10살 때였나 그러면? 웃자고 하는 거죠. 우리 웃자고 하는데 그 뭐 죽자고 덤벼들고 그렇게 사람을 또 째려보고 그러셔요. 내 말 이건 가슴이 차고 알죠 여러분? 상처 많다. 난도질 당해서 가는데 여기가. 내 이놈의 학원 막 엄마 이 난도질 당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 내 여러분한테 받는 스트레스 밤에 풀어요. 밤에 학생들 내 다 들어준다니까. 밤에 가면 나 하소연을 35년 전에 20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세대별로 5식구만 살아도 10,000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2000세대 아파트 지을 때 도로도 연결해야 되고 가스관 연결하고 유치원 만들고 그러죠. 공원 조성하고 기반시설 갖춰야 아파트 짓지. 그러죠. 적용도 할 거 아니야. 건축부서 적용하라고 됐잖아요. 대지 면적 얼마 이상이면 적용하라고. 아직 안 했구나 참. 오래됐네. 그죠? 한 2달 됐네. 그러니까 새로 아파트를 30여 년 전에 지을 때 기반시를 다 갖춘 거예요. 새로. 그리고 그 아파트가 노후화된 거야. 그걸 철거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시설이 양호하다고 열악하다고. 양호할 수밖에. 그죠? 그리고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있을 때 철거한 사업이 재건축.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는 단어가 꼭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철거한 사업. 근데 재개발은 오래된 단독주택지나 오래된 재래상가나 오래된 공단지역 철거하기 때문에 개별 건물을 지었지 전체적으로 한번 탈바꿈 시킬 기회가 없었지. 그러니까 이놈은 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달동네 같은 데는 시설이 극히 열악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렇게.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저 내 얘기 안 했나요? 노원구 상계동에 백사마을 그 지난달에 나오더만 드디어 싹 손본다고. 그 백사마을이라고 진짜 들어봤어요 여러분? 뉴스에? 텔레비도 나왔잖아요. 내가 저 노원 강의를 내가 오래 했거든요. 처음엔 노원구에 진짜 상계동에 그 6.25 때 피 나온 사람들 있죠. 거기 산을 깎아가지고 움막 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벽돌 올리고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죽고 아들 또 거기 살고 무슨 교육적으로 무슨 뭐 투자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신분 상승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눌러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백사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선비가 과거바로 이렇게 가다가 날 저물어서 호롱불 켜가지고 들어갔더니 흰 옷 입고 이쁜 낭자가 앉아가지고 낭자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하룻밤 잘 수 없냐고 밤도 무섭고 그래서 자가 해가지고 아침에 깼더니 목이 답답해서 보니까 칭칭 감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종소리 들려가지고 뱀이 억울하다 하고 풀고 도망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까치가 종을 머리로 깨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어릴 때 책 본 거 상원사 종 때려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보니까 저 까치 뱀 올라가는 걸 선비가 죽여가지고 까치들 구해준 거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그 뱀의 남편이었던 거지, 죽은 놈이. 이런. 그런데 전설고향, 그건 전설고향도 아니요, 동화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보니까 그런 흰뱀 백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산 104번지였던 거야. 집원이 산 104번지. 산이니까 그렇게 달동네에 많이 살아도 지목이 뭐라는겨? 임야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 전쟁 때 갈 데 없으니까 산을 깎아가지고 사니까 국가가 쫓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 저 가끔 연말에 왜 연탄 봉사하는 텔레비 있잖아요. 그 SK텔레콤 광고 이런 거 거기서 찍어요. 리아카가 못 올라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떼긴 떼야 되니까 연탄 사람들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게지고 옮기고. 그런데 미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이 열악한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지난달에 뉴스 나올 때 104마을 일대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하기로 노원구 서울시 어쩌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거요, 이거 달동네 미는 사업. 그러면 세계 사업에 재건축하고 개념을, 그래도 수업을 들었으면 말이 안 되죠. 개념을 틀리게 낼 수 있잖아요. 재건축은 시설이 열악하고 양호하고, 그러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은 열악하고, 야는 극히 열악하고, 나 같은 도시 저소득주민들이 집단으로 살고, 그죠? 그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고, 이게 개념이란 말이에요. 야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나 도시기능을 회복할 목적으로, 그런 개념 가지고는 좀 찬찬히 먹으면 이걸 살짝 바꿔놓고 이 두 개를. 야는 길잖아요. 그래서 야는 잘 안 나고, 얘 한 번 써먹었거든. 이 두 개를 바꿔놓고 둘 중에 하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에서도 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개론. 1차 과목에서. 자, 정비사업 종류 몇 가지? 3가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있나요? 자, 제목이 이제 딱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고 과도하게 밀집하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이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해야 되니까 법으로다가 이번에 시행령 나오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4개 있죠, 4개. 이 4개를 딱 정해준 거야. 이 4 중에 하나 해당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럼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게. 그러면 객관식용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시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봐. 좀 성격이지. 그럼 떨어져. 그럼 뭐야? 네, 얘기 안 해요. 어디서 겪어봐. 좀 가만히 있어봐. 내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 이게 주제별로 객관식 내는 스타일이 있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아닌 걸로라면 통째로 내야 되니까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중에 한 줄, 한 개 정도로 뽑아가지고 이것저것 용어를 낼 때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게 2개인데 그 숫자 나오는 둘 중에 하나를 주로 정답 처리 써먹거든. 자, 일단 가면서 봐. 1번 줄치세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 가지고 붕괴, 그 밖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면 노후불량 건축물 이어 아니요? 여요. 당연히 훼손 일부 멸실이 됐대요. 그리고 붕괴된대잖아요. 그러고도 계속 살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 그냥 살아라. 자다가 뭐 그 팔자지고 뭐 죽는 것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철거해야지. 그 다음에 2번에 딱 봐도 너무 길죠. 특징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언급한 적이 없어. 가만히 놔둬 일단. 3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등등 대도시, 시도 조례로 정한 건축물이란 말 나오죠. 자, 박스에 기억,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한답니다. 요거 하고 2번째, 잘 보면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물 건설하는 경우에 그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거가 예상될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런 말 나왔죠. 철거하고 새로 건설할 때 그 비용보다 효용이 현저히 증가가 돼. 철거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서 한 장 넘어가면 동그라미 A, B, C 세 개 있잖아요. 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철거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라면 노후불량 건축물을 인정해 주겠다 했을 때 A, B는 가만 냅두고 C만 알면 돼요. 숫자 하나 나오잖아요. 해당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까지? 자, 그 40년까지를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이걸 30년까지라고 장난치겠죠. 50년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기니까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철거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자, 최대한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하는 돈이란 말 나와. 그때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돈이 600억 들어요.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 400억 들어. 철거하는 게 낫죠. 그래서 보수 보강까지 해서 만땅으로 써야 되겠다. 몇 년까지 쓰려고? 40년까지. 그걸 똑같은 문장 그대로 넣고 30년까지로 쓱 장난쳐서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0년까지 쓸 때는요, 요새 기술이 좋아서 특별히 보수 별로 안 해도 돼요. 그러죠? 한 20년, 한 4, 5년 지나면 내부 좀 인테리어 하고 그것도 이제 여유 좀 되면 새집 분양 받았는데 20년 지났다고 화닥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수 보강해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써야 되겠다. 그런 비용하고 철거하고 새로 짓는 비용을 비교하자. 이런 말 나오면 몇 년까지 쓸 목적? 40년까지 마르게 닳도록 쓴다. 40년 그 주의하고. 자,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거나 또는 동그라미 4번 또 나왔죠.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다음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건축물 해놓고 기억 있죠, 기억. 그놈 또 줄치는 거예요. 준공된 후 몇 년, 20년 이상, 몇 년,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게 이제 재건축 연한이에요. 이게 로서 그놈이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됐다고 시도 조례로 정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준공된 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요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대통령령으로 재건축 연한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는 20년, 길게는 이제 요 사이에서 시도 조례죠, 조례로 정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놈이 도시미관을 제외하거나 좀 노후화됐다라고 시도 조례로 인정이 받으면, 그럼 봐요. 부천시 조례로 부천시 관내 아파트 재건축은 준공된 지 35년 지나야 할 수 있다라고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말이야. 준공된 지 16년 되면 재건축할 수 있다라고 조례 정할 수 있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짧게 조례를 정해도 길게는 요 사이에서 조례가 정한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표준조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준공된 후 30년 지나야 할 수 있다고 정했다고. 요래된 걸 지난 연말에 그 목동하고 막 재건축 한 30년 다 돼가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들썩 하니까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텔레비 나와가지고 설쩍설쩍 한 거 아니야. 40년으로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요 규정을 바꾸겠다는 얘기였어요. 이거. 그래서 옛날하고 똑같이, 옛날엔 조문이 뭐였냐면 이게 아니라 준공된 후 3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기간이 정한 건축물이라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로 40년 채워야 준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경기 살리려고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례로 아무리 길게 정해도 30년 넘지 말라는 얘기지. 이걸 40년으로 한다 하니까 집값이 툭툭 난리가 난 거예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두 달 뒤에 나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그런 말을 또 둘러대더라고. 그 지난주에 국토교통부에서 상대평가를 한다고 공청회하고 다 거쳤다고. 그래 놓고 며칠 뒤에 워낙 시끄러우니까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그게 여론을 쓱 떠보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해놓고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우리 실제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는 짓을 자꾸 하고 있어요. 절차 다 거친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공청회 다 끝났어요. 상대평가로 가겠다고. 누굴 위한 것일까? 현업 중개업자를 위한 거잖아요.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변호사도 마찬가지, 의사도 무한대로 나와서 경쟁하는 세상인데 진입장벽을 확 높여버리는 거예요. 상대평가로 가면요, 40 넘은 사람 합격하기 힘들어요.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요. 젊은 애들만 합격해요. 이 자격의 취지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노후대책이나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직장 그만두고 자영업 하려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인데, 그러면 또 잘못된 게 공무원 들어가서 젊은 애들이 전부 일로 와요. 나라 경쟁에 다 좀먹는다니까.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리 생각해요. 맞잖아요. 상대평가라는 거냐, 아니 박수 칠 건 아니고 1등부터 8,000등 딱 정해놓고 그 안에 드는 사람 합격이니까 우리 지금처럼 평균 60이 아니에요. 평균 합격 중에 80점 막 갈 수가 있어. 별별 박스를 다 외운 사람만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씩 가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협회 공인중개사들이 로비한다 해가지고 그거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도 그런 건 없거든요. 저는 뭐 미국은 변호사도 주별로 뽑아요. LA주만 해도 25,000명 뽑아요. 한 해에 LA 한 군데만. 주별로 막 10,000명, 20,000명, 1년에 30만 명 이상 배출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택도 없이 변호사 적은 상태예요. 근데 중개사가 말 돼요? 미국의 공인 부동산 브로커는요, 동네에 다 있어. 자기적마다, 다 옆집마다. 경쟁하라고 하는, 경쟁. 그래야 서비스 좋아지지. 그렇잖아요. 갑자기 두둑하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재건축 연한을 딱 줄 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요래놓고 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례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40년 가면 안 되지. 그래서 30년 채우면 일단 재건축 연한 요건은 된 거예요. 만약에 부천시는 재건축 연한을 25년 지나면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25년, 20년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30년은 가야 연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범위가 바로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숫자 범위예요. 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를 이해하셔야 돼요. 숫자. 그래서 요 기간 지나고 그놈이 도시미관 제외한다, 노후화됐다라고 판단될 때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은 요건 몇 가지? 좀 전에 네 가지예요.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데, 자, 숫자 나올 때 아까 준공이 돼가지고 최대한 마르고 닳도록 보수 보강해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비용 나오면 몇 년까지 쓸 목적? 40년. 그래서 철거하는 게 덜 든다. 그러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정비 기반 시설 있죠? 줄치세요. 5번에 공동 이용시설 줄치고. 저 시험에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쉬운 것들이 있지요.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거 골라봐라. 공동 이용시설인 거 골라봐라. 나오거든요. 6개라고 전부 다 어려운 게 아니고 2개는 그런 문제 나와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반시설 보세요. 도로 같은 거,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지하 공동구 이런 것들은 무슨 시설? 당연히 기반시설로 가야 되지. 이거 개인들이 설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런 것들이잖아요. 밑에 박스에도 뭐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공용 화장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 안에 수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타가수, 어린이집, 경도 이런 것들.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섞어 놓고 하나 구분해봐라 할 수 있지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지하 공동구 이런 것들은 정비 기반시설. 그럼요. 떠들어 보셔야 돼요. 정비 기반시설. 그 다음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나오면 공동이용시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9번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 있지요. 여기 지금 조문을 보다 보면은, 법전을 보다 보면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동의,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원되고 이렇게 나와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할 때 그 정비구역 안에 별별 놈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토지 등의 소유자예요. 저도 조합원 될래요. 저도 동의할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비구역 안에는
땅 건물의 소유권자도 있고 점유권자도 있지요. 그럼 단순히 사실적 지배가 점유니까 지상권자도 있고 지역권자도 있고 전세권자도 있지. 그러죠? 정비구역 안에 있겠지. 정비구역 안에 땅 건물에 유치권자는 있어 없어요? 땅의 유치권자. 건물의 유치권자는? 부동산 유치권자. 동산 유치권자는? 유치권은 물건이야 아니야? 등기해 안 해요? 왜요? 물건이라며요. 점유를? 전세권도 점유해요. 임차권도 점유하고 점유권도 점유해요. 점유권이야말로 점유 안 하면 없어지지. 그런데 무슨 등기하고 뭔 관계 있대요? 그죠? 물건이라며 유치권이요. 토지에도 유치권 되죠? 안 돼요? 대화가 이러면 안 되는데. 토지에 왜 유치권이 안 돼요? 에? 비용은 뭐? 건물을 지어? 유치권이 뭐요? 유치권의 법적 개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토지 왜 안 돼요? 다 되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타인의 물건이 뭐요? 민법 98조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동산, 부동산 포함해서 물건이요.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 물건 아니야. 그러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유가적은 내가 뺀 거예요. 변제기에 있을 때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동산이든 부동산, 땅, 건물 관계없다니까? 왜 이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 때 뭐 스마트폰 수리했네 어쩌네 하니까 유치권이 그 시기 수리한 놈이 그 다음 건물 인테리어 해줬는데 이런 예가 드는데 땅이죠 땅. 아, 내 땅 나이 든 내가 어떻게 과수원을 그 시기 해가지고 밭으로 바꾸고 싶은데 기계도 없고 나 1,000만 원 줄 테니까 싹 갈아엎어 달라고 갈아엎어 줬는데 땅 주인이 못 준다는 거야. 그 뭐 몇 푼 들지도 않고 막 1,000만 달라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유치권 실행 중 말뚝 박아서 현수막 뚫리치면 되는겨. 그러니까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관계 없어요. 그러죠? 타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점유를 해야지만 유치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치권은 설정이라고 그래요? 성립이라고 그래요? 전세권은 설정이라고 그러죠? 유치권은 성립이라고 그래요. 왜? 유치권 등기해야 안 해요? 왜 안 한다고? 그러죠. 스스로 약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다가 당연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대상 자체가 될 필요가 없는 거라. 그것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점유하잖아요. 토지는 안 돼요. 얼마나 지금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개념 하나하나를 배울 때 정확하게 반복해서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헐렁헐렁 넘어가니까. 당장 전세권이 뭐냐 물으면 말 못하잖아요. 임차권이 뭐냐 말 못해요. 소유권이 뭐냐 할 때 기본 개념을 외우지 않고 펼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 조문을 외우는 순간 다 연결된다니까요. 물건이 대상이고 점유해야 되고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고 그 효력이 그 다음 소유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등기할 필요도 없고 물건이지만 그 조문 속에 다 연결되는데 안 외워서 그런 거예요. 그럼 봐요. 정비구역 안에 땅 건물에 별별 소유자, 점유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다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심지어 채권이 임차권자도 있지. 개나 소나 다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다가 토지 등 소유자란 이 사람들만 얘기한다 하고 정해주는 거야. 그런 시험 내지 이것을. 그러면 박스 딱 보니까 기억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동그라미 하고 재개발사업 동그라미 그 박스 안에 걸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예요. 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있네. 그죠? 여러분
요 칠판에 1번, 2번 요 두 놈 아니요. 동그라미 한 개, 그죠? 요 두 놈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속에는 지상권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동그라미 해. 지상권자 동그라미 해. 이렇게. 그 지금 보고 동그라미까지 했으니 뭐 틀릴 수가 있나 이게. 그러면 야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언급하거든. 지금 막 섞을 때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틀리게 하고 싶잖아요. 지상권자 대신에 임차권자로 바꾸는 거예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기본이고 임차권자나 전세권자 그러면 안 돼요. 누구? 지상권이 소유권이나 진비 없는 권리요. 지상권이라고 들어는 봤죠? 근데 건물 지으려면 남의 땅에 사서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 안 사고도 그 땅 주인하고 그 시기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건물은 나 거잖아. 이게 지상권이요. 그래 건물 지을 때 20년짜리 지상권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20, 30년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건물 지으려고 지상권 한번 설정하면 최소 짧아도 30년 이상은 돼야 돼. 그죠? 40년, 50년짜리 소유권이나 진배 없지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도 포함이 된다. 그런데 밑에 재건축가 봤더니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됐죠. 부속 토지 빼면 건축물 소유자밖에 없네. 부속 토지 있을 때만 부속 토지 소유자 들어가니까. 그렇죠? 야는 지상권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왜 재개발은 지상권자 들어가고 야는 안 들어가고 왜 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인지는 좀 심오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거 궁금해요? 얘기해도 어지러울 텐데 아직은 내가 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레벨에다가 얘기해 줄게. 얘 레벨에 객관식 레벨. 자, 재건축은 지상권자 들어가 안 들어가? 오케이. 그것만 알면 돼요. 객관식은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거 자체를 물어보지도 않아. 절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공표는 그러지 않아요. 여기다가 재건축에다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넣어서 틀리게 하고 야는 임차권 전세권자 둘 중에 하나 넣어서 틀리게 하는 거라. 그것만 알면 돼요. 일단 어차피 대지권은 잘 모르잖아요. 대지권 등기 그쪽으로 가면 내가 늪에 빠져서 안 돼요. 일단 내 할 얘기만 해야 돼. 자, 일단 요 1번 2번은 지상권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 이걸 임차권 전세권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으로는 안 바꾸거든. 기초적으로 지역권이 뭔지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임차권 아니면 전세권으로 바꿔버리거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지상권자를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틀려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살짝 헷갈리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가로 10분에 토지주택공사 등이 있나요? 이건 저 끝에 한국 토지주택공사 줄 치고 밑에 지방공사 줄 쳐요. LH공사하고 지방공사를 합쳐서 뭐라고? 토지주택공사 등인데 그냥 우리끼리는 주택공사 등이요. 예? 그래, 똑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했고 한 장 딱 넘기세요. 이제 자 314페이지를 가보니까 중간에 정비 기본계획 있죠. 요거 이제부터 본론 나오는 거요. 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 점검을 해야 돼요. 꼭 이렇게 수업 시간에 외우는 거예요. 자, 기본 계획 몇 년 단위로 짠다? 10년. 몇 년마다 손보고. 자, 그다음 잠깐만. 정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죠. 정비 기본 계획이잖아. 재개발 기본 계획. 10년 단위. 5년마다 손보는 거 딸딸딸 외우잖아, 지금. 이게 어디서 기억나오냐 하면 국토법 도시군 기본계획이지요. 그거 풀다가 야가 기억나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짠다. 그렇지.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렇지. 이렇게 가버려요.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 있어 없어요? 5년마다 손보는 거 있냐 이 말이요. 10년 단위로 짜죠. 20년 단위나 10년 단위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은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 없어요. 야는 정비 기본계획이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 얘기한 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네.
하나만 해야지. 여러분 둘 이상 이렇게 연결하면 싫으라 해요. 에이씨 헷갈리네 진짜. 에이씨 진짜 짜증나다 진짜. 이런 표정 짓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국토법 도시군 기본계획 있지요. 걔는 장기계획이요. 5년마다 손보는 건 있어. 도시군 관리계획도. 광역이 없지. 자, 정비기본계획 몇 년 단위? 10년. 몇 년마다 손보고? 오케이. 요 놈은 또 누가 짜냐? 자, 일단 보는 거예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해라 해서 인구가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상에서만 재개발 기본계획 짜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재개발 기본계획이었거든.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 있지요. 야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만 짜면 돼. 그때 짰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받으면 되고. 자, 그래서 군수 나면 안 됩니다. 자,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상에서는 의무적으로 짜야 된다.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만 짜면 된다. 몇 년 단위로? 10년. 자, 볼게요. 1번. 위에 방침은 필요 없으니까. 특별시부터 줄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은까지가 쫙 줄치고,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하라.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할 때만 짜면 된다는 얘기지. 그 밖의 시는. 그 다음 기본계획 내용이 있나요? 자, 오늘 말입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 있다만한 것. 정비계획의 내용은 더 있다만한 것. 정관의 내용은 더 있다만한 것. 시행계획의 내용 말도 못할 크게.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계획만 해도 오늘 엄청납니다. 그 안에 계획의 내용 물으면 외워서 풀을까 말까 알아서 하세요. 그 박스 떼기 딱 외워가지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걸 풀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양심껏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있죠. 자는 외워야 돼요. 나머지는 틀리라고 주는 거예요. 진짜로. 이 박스 내용으로 어떻게. 근데 야는 세입자 주거대책, 얘는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뭐 차이 나서? 그러죠? 내용이 달라요. 자는 토시 2개 가지고. 그러니까 소가 웃을 일이지. 그래서 이 내용은 슬쩍 곁눈질로 보고 9번, 10번만 체크하세요. 9번하고 10번만. 자, 9번. 저 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란 말 나왔죠. 가로속에 정비예정구역 동그라미 하세요.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 줄치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서울시가 표준조례니까 서울시에서 정비기본계획 짤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열람해보면 어디가 정비구역 지정할지 그 예정구역을 알 수 있나요? 정비예정구역이 범위를 알 수 있냐 이 말이요. 마포는 어디, 동작구 어디, 영등포 어디. 그리고 금방 줄치잖아요. 그 다음 10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줄 딱 치고, 그리고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돼야 한다라고 됐죠. 또 정비기본계획 보면 각 구별로 정비예정구역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정구역별로 언제까지 정비계획 짜야 된다. 그 시기를 알 수 있어 없어요? 그 줄친 대로 보면 되는 거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정비계획 짜라. 기본계획으로 담는다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타당성검토 있지요. 그냥 두 번째 줄에 몇 년마다. 그럼 줄 딱 치면서 또 한 번 떠들면서 동그라미 치고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손보라. 5년마다. 그 다음에 3번의 절차의 1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는 때는 자 며칠 이상 줄치고요. 주민공람하고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이거 짤 때 주민공람 해야 되네. 그러죠? 며칠 이상. 그럼 한번 떠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하도 이런 절차가 많이 나온 게 공법인데.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하단 아니 그 316페이지 맨 위에서
5번 주제로 동그라미 5번 있나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위에 이에 따른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법 기본 레퍼토리예요.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의 박스 밑에 도지사 승인 있나요? 자, 거기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 아까 대도시급 이상에서는 각 관할별로 예를 짜야 되잖아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만 짜면 되거든. 그래서 짠 야는 도지사에게 뭘 받으라고? 승인 받으라고. 그러면 대도시급 이상에서는 기본계획 짰을 때 도지사 승인 받는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5번에 보면은 그 5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놓고 이제 쉬운 얘기인데 눈에 익혀야 돼. 이런 것들은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한 때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 공보에다가 고시를 하고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다 해놓고 2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위일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한 때 다음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 하래요? 자, 이거 말이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요. 광역시장이 광역시 정비기본계획 짰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OX. 금방. 기본계획 수립권자니까 야들이지. 야들이 이제 그 중에 한 놈 뽑는다니까 이렇게? 그러죠? 야가 기본계획 짰다.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하네요. 그렇지. 도지사한테 보고하라 그러면.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유치하게 내는 게 공법이에요. 조문을. 장관 찾아가서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저 맨 밑에 줄에 자 6번의 밑에 기본계획 통째로 줄 쳐요.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누가 정하여 고시한다. 여기 봐봐요. 이렇게 많은 놈들이 짜잖아요. 그죠? 서울시부터.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주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에서 해줘야지.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있나요? 이거 이제 장기기본계획 짰잖아요. 야를 짜야 되잖아 또. 야를 짜서 야 짜는 놈이 구역 지정하는 거거든. 자, 그럼 잘 봐요.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또는 군수라고 돼 있죠. 자, 이 정비계획은 말이야.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에서 하는 거야.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여기만 놓고 보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까지 나왔죠. 군수 나왔잖아요. 해남 군수가 짜는겨. 그렇죠? 아니 그렇죠. 영월 군수 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군수. 그런데 말이야. 군수도 군수 나름이요. 광역시 안에도 군수 있어 없어요? 걔는 짜는 게 아니요. 옆에 봐봐요. 가르치고 뭐라고 하냐.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안 돼요. 군수도 또 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블량 건축물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내용 포함한 자, 그 끝에 줄쳐요. 정비계획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얘네들이 봐요. 특별시부터 시장 군수까지 있지요. 야들이 정비계획 짠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얘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정비계획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그러죠? 와, 지정한 놈 야들이네. 야, 시장 군수 지정하는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 특별시 안에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영등포 구청장들 있지요. 정비구역 지정을 못하네. 그죠? 여기 광역시 안에 인천 남동구청장도 옹진군수도 못하잖아요. 야들 좀 짠하네. 야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청장 있죠. 이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 있죠. 군수를 구청장 등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직접 지정을 못하니까 얘들이 정비계획을 짜가지고요. 특별시에 광역시에 가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야가 또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복잡해 이게.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
이러나 저러나 어지러워. 그다음 밑에 정비계획의 내용도 있지요. 박스 떼기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내용 중에 미연만 줄쳐요.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자,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건물 지을 때 어떤 용도를 짓는지, 건폐율이 몇 프로인지, 용적률 몇 프로인지, 높이 얼마인지 알려면 기본계획 봐야 돼, 정비계획 봐야 돼. 그렇지. 정비계획의 내용 소개가 좀 전에 줄친 거 그러죠. 건물의 주 용도를 뭔지, 건폐율은 용적률 65%, 250%, 높이는 얼마인지 이걸 여기다 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걸 짜가지고 얘네들이 지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오른쪽 페이지 맨 하단에 7번 있나요? 오른쪽 페이지 맨 하단 정비계획 작성기준 방법. 역시 누가 정하고? 자, 여기도 보세요. 정비계획 짜는 놈도 특별시부터 군수가 다 나오잖아 지금. 이렇게 많은 놈 나오니까 이 둘 다 기준 정해주는 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군이라고 한번 떠들어 놓고, 이런 것도 기준도 물어보거든 시험에서요. 한 장 넘어가면 그 320페이지 보니까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이라고 박스 나오죠. 그냥 슬쩍 못 본 척이 오른쪽 넘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넘어가고 안 본 걸로 하고 거서버리면 안 돼요. 쓱 넘어가니까 이게 쓱 눈치 봐가 쓱 거서버리더라고. 이러면 안 돼. 이거 나중에 한번 내가 언급할 일이 있어야 돼요. 정말 어렵게 낼 때는 여기서 낼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냅두고 오른쪽에 박스 밑에 가로 2번에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주민 의견 정치 있죠. 1.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위반 변경할 때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며칠 이상 주민 공람 30일 이상 공람해서 의견 듣고 타당한 반영하라. 이 정비계획 짤 때는 주민 공람 며칠 이상? 30일 금방 얘기한 대로 해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정비 기본계획 며칠? 야는 주민 공람 14일, 야는 30일. 그러면 주민들은 이 두 개 계획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할까? 예지 추상적 계획보다는 그죠? 직접 와닿는 거 아니야 이거에. 그러니까 야가 자보다 따버리다 이렇게. 따버리면 28일 하냐?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시비 붙는 건데 외우죠라고 14일에 따블 며칠? 30일, 28일은 없어요. 야가 30일이에요. 주민 열람하는 기간.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322페이지에 박스 밑에 가로 3번에 이제 거기 정비구역 결정 구역 지정 있잖아요. 1.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 변경할 때 지방도시계획위 심의 거쳐야 한다. 자, 도시계획위의 심의는 기본일 것이고, 자,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동그라미 3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위에 따라 정비계획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때는 둘째 줄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내용을 뭐 하래요? 자, 야들이 정비구역 지정했죠? 그러면 지정했다. 장관 찾아가서 보고해야 하네요. 보고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역시장이 정비구역 지정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 없다.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이 그 불쌍한 애들 구하는 거 나옵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정 신청 나오죠.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정비계획 위반해가지고 특별시 동그라미, 광역시 동그라미 가서 정비구역 지정을 뭘 한다고요?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요 특별시, 광역시 안에 말이요, 구청장들 군수 있을 거 아니요. 야네들은 직접 지정 못하니까 야들은 정비계획 짜서 찾아간다는 얘기지. 지정해달라면 야들이 지정해주는 거지. 끝끝내. 구청장 지정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가로 5번에 정비구역 지정에 효력이 있나요? 맨 끝에 줄에 줄 치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이 얘기예요. 정비구역 지정됐죠? 그러면 이 동네는 그 순간 국토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야,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걸로 보거든. 그러면 따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정비구역 지정되는 순간, 정비계획이 짜진 순간 지구단위 계획구역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단위 배울 때 말도 안 되는 조문이었죠. 그 시기가 여기 비하니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지구단위 배울 때 정택이 10년. 그게 뭔데요? 정택이 10년은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이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뭐 달라가 외웠는지 정책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 머릿속에. 그러죠? 정비구역 지정했죠. 그리고 해당 사업이 끝난 지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규정하고 야하고 비교해 보라고. 어디 마을이 안 되지. 그러죠? 국토법에는 정비구역 지정되면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당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조문이 필요 없지. 여기 왔더니 뭐라 했냐면 정비구역 지정하는 순간 저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뭐 들라고 거기서 지정할 수 있다는 둥 하야한 둥 생쇼를 하냐고. 안 그래요? 대화 돼야 되는데 지금 뭔 얘기로 혼자 저렇게 방방 뜨냐.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네. 아직은 좀 무리 같아. 자, 하나만 아시죠.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되면 그 순간 이 동네는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 나면 O. 자, 한 장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두 장 넘겨야 되네. 저기 326페이지에 정비계획 위반의 제한도 있나요? 야,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라고 주민들 제한하는 거 있었죠? 링게를 꽂고 75일. 그잖아요? 그 아들처럼 또 나와요. 자, 찬물 한 잔 먹고 갔다 와야지. 자꾸 시계 봐서서